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나는 2020년 유한양행 주식 투자로 8천만 원 수익을 벌 것이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항상 추구를 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다이와 26,000주 매도, 외국 계압 당연히 26,000주 매도, 거래원 살펴보는 시점입니다. 요거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약 5% 급등, 시간별 시세 9시 2,400원 뛰어버리는 느낌적인 느낌. 약 거래량은 84,580주. 9시 48,600원에 급등을 띄워버립니다. 완벽하게 틀렸죠. 저의 예상은. 반등하더라도 1% 아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의 확률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렘데시비르, 일단 예측부터 틀렸고요. 렘데시비르 약 개판이다고,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말했었지만 이게 시장에 먹혀버렸어요. 현재 유한양행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미 매도를 했고 다시 반등 전에 못 샀으니까 오늘 급등의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죠. 렘데시비르의 임상 실패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길리어드와 미국 시장에서는 그것을 효과 입증으로 마켓, 즉 시장이 인식을 했습니다. 다우 앤 나스닥. 미국 선물이 급등하고 있고, 또한 길리어드 주가도 급등했고요. 바이오 심리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었고, 유한양의 주가는 시작부터 올라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죠. 확률은 5%였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 매수세를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스터 괜찮아. 유한양행 스터 괜찮아. 틀릴 수도 있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오늘의 급등은 너의 수익이 아니었어. 넌 충분히 잘했고 손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스터. 오케이. 가격에 변화가 있니? 없다. 너의 멘탈에 변화가 있니? 축하해줘야지. 오케이. 마음이 씁쓸하지만 축하해줘라. 다시 너의 가격대를 기다려라. 왜? 그 가격대는 언젠가는 올 테니까. 뻔히 보이잖아. 지금 5% 급등 물량 먹으면서 대차 거래로 들어온 녀석들, 또는 나가버린 외국인이 급등시켜버린 이 가격, 다시 5만원대까지 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적인 욕심. 46,000원대는 안 들어간다. 하지만 들어가더라도 현금의 5%만 들어가자. 오케이, 좋았어. 일단 외국인 매도 매수세를 알아보기 전에 길리어드 주가 급등, 그러니까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리어드 주가는 오후 6시 8분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7시 8분 기준으로 시간 외, 그냥 장중이 아니라 시간의 거래에서 15.23% 뛴 88.1달러를 기록 중이다. 길리어드 정규장은 2.56% 상승해서 마감을 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을 해버렸다. 미국 의학 전문 매체 스탯 뉴스에 따르면 시카고 대학교에서 시카고 대학교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실험 임상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 대부분이 렘데시비르 치료 이후 효과를 받고 퇴원했다, 이 말입니다. 렘데시비르 투약에도 사망 환자는 2명에 불과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CNBC 방송에 따르면 125명 환자가 참여했고 이 중 113명은 중증 환자였다. 일전에 임상 결과랑은 다른 내용이죠. 중증 환자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 임상 공식 결과는 이달
나올 예정이며 증상이 심하지 않는 일반 확진자에 대한 임상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이 임상 결과가 더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중증 환자에 투여를 했었을 때 113명, 그러니까 거의 한 95% 이상이 중증 환자였는데 여기에서 사망 환자가 2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세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길리어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못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했냐. 자, 신약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부작용이 기존 약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삼상 통과라고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기사 내용에 어디를 찾아봐도 부작용에 관한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시장이 이것을 호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장은 반겼다. 그리고 미국 선물도 올랐고 주가도 뛰었고 전 세계 장이 모두 급반등했다. 한국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다. 단 유한양행은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물론 5% 급등했지만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자, 선차트 오전 중 한번 보시면 5% 급등 뛰어 올랐다가 쭉 빠지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어떤 세력의 흐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춤에 들어가신 분도 물린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큰 흐름은 하락의 기조에 있지만 오늘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급등을 한번 띄우고, 이때 5%대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면 다음이죠. 유한양행 투자라는 개인들이 더 많이 붙을 거라고, 매수세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급등을 나타낸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진짜 지네들 조심조심 빠지려고 한 번에 급등 시켜놓고 조용조용 빠져나갔었는지, 사실 그 속셈은 모릅니다. 저는 가격대로 들어갈 거고 그 가격대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최초 액면 분할 때 제가 언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변동성이 극대화된다.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개인들도 많이 붙고 매도세 물량이 유동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변동성도 극대화된다는 거죠. 5%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유한양행 예전 가격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주 있다. 다만 미국 장도 그렇지만 코스피 장도 변동성이 장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유한양이 주가에 잠시나마 급등했던 이유는 렘데시비르발, 미국 선물 가격 급등, 요 두 가지에 대한 투기 자금이 들어왔다. 별다른 유한양행은 호재가 없어요. 지금 호재가 없는데 투기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금 들어가면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는 것은 현명하다. 하지만 뭐 현금의 10% 이상 들어간다 하면 비추죠. 유한양 햄스터는 비춥니다. 투기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모른다. 주가 급등시키고 떨어져 간다. 급등시킬 때 매수를 할 수 있냐? 못한다. 오늘 봤지 않습니까? 쭉 올릴 때 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팔려는 사람은 잘 팔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가격. 기승전 유한은 21만원대. 액분 이후 가격. 현재 가격으로 42,000원대까지 기승전 하락한다. 이거는 진리다. 근데 한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6달이 걸릴지 요거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42,000원대 매수를 해서 만약에 6개월간 최장기적으로 예상하건대 6개월 후에 42,000원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후에 45,000원이 된다 했었을 때도 내 시드 대비했었을 때 수익률은 10% 이상이에요. 자, 1년에 10% 이상 수익 내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해서 42,000원에 사서 45,000원에 판다 라고 말을 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 전에 급등락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번 지켜봐 보세요. 제가 올해 8천만 원 버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그게 이 컨텐츠의 핵심이기도 하죠. 오케이. 자, 다시 선차트를 보시면 오전에 쭉 올렸다가 쭉 빠지면서 46,800원대를 유지를 하는 모습. 그 전후로 가격으로 46,900원대, 이때가 한 11시 한 반 정도 됐었거든요. 프로그램 팔고 있었다. 이 가격은 비싸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떤 거래량적인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팔고 있었다. 프로그램 매수 AI 인공지능. 오케이. 이 시점에 외국인은 스물스물 기어나고 있었죠. 벌써 93,000주를 팔았었죠.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팔고 있었다. 가격 급등하고 쭉 내려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코스피 들어왔다고 부추기죠. 펌핑질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의 어떤 결과를 언론이 말을 한 것 뿐이에요. 부추긴 거긴 보다는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시장에 올랐다. 그 부분을 말을 한 거죠. 컴백 포리너. 한국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왔다. 그러면 개인들이 느낀 심리는 어떤 건가요? 오, 안정됐네. 안정됐네. 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개인은 순 매도세를 기록을 해요. 팔 사람들은 수익 실현하고 팔았다. 못 팔 사람들은 변동성이 장을 지나가야 된다. 시간별 시세 한번 보시죠. 9시 이후에 10분까지 평균 이상의 거래량 보이시죠? 47,200원에 주가를 확 띄우면서 거래량도 평균 이상의 거래량이었고요. 그리고 9시까지는 다시 평범한 거래량이 찍힙니다. 47,000원대 확 띄우고 47,000원대 개인 물량의 가능성이 높죠. 평범한 거래량. 이렇게 이제 주가를 띄우고 힘이 없으니까 투기 자본들도 이 정도 했으면 주가가 확 뛰어져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힘든 거니까 참 난감할 겁니다. 한두 푼 두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안 되니까 착착착 거래가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12시까지 평균적인 거의 비슷한 거래량 5% 급등했다가 1에서 1.5% 사이로 올라간 상태 쭉 거품이 빠지는 시점이죠. 어제 뭐 다이와 애들 좀 심상치 않다고 했잖아요. 어제 한 10만 주 정도 팔고 오늘 또 7만 주 정도 팔았다. 일본에서 17만 주를 팔았는지 아니면 매수 세력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다이와 창구에서 판 건지 솔직히 모르는 거고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냥 투기 자본 들어와가지고 훅가시 누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급등은 사실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데 사람인지라 가격대에 이렇게 뭐 빨간불이 딱 들어왔는데 안 들어갈 수 없죠. 제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10% 안에서는 겐짐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격대를 들어갔죠. 물론 뭐 5% 급등한 가격에 들어갔냐 48,000원대 들어갔냐 제가 호구입니까? 그 가격대에 들어가게 이따 가격 말씀을 해 드릴게요. 얼마만큼 들어갔고 얼마에 샀는지. 자, 결과론적으로 외국인은 13만 주 그리고 기관은 약 7만 주 정도 팔았고 나머지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20만 주. 팩트 중에 팩트. 기관이 사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다. 기관이 팔면 주가는 반드시 내려간다. 지켜봐 보세요.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제가 하루 이틀 틀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기간이 팔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올라갈지. 확률은 5%다. 그래서 나는 오늘 5%를 들어갔다. 프로그램 오늘 장 끝날 때까지 45,000주 매도를 했죠. 8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AI들은 완전 오늘 뭐 유혹의 팬더믹이었죠. 완전 꼬셨습니다. 들어오라고. 완전 꼬시고 외국인 물량은 굉장히 많이 나갔죠. 자, 외국인 물량 체크 한번 해볼까요? 44만 7,608주가 거래일 기준으로 6일, 6거래일간 액면 분할 이후 44만 주, 44만 7,608주가 나갔어요. 액분 전 물량으로는 약 8만 9천 주입니다. 8만 9,521주인데 이 물량이 나간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폭락하던 시점에 10만 주가 빠져나가거든요. 10만 주. 다 왔다.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장을 한번 보면 제 예상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유한양 유혹의 팬데믹. 코스피의 외국인은 복귀했지만 but 그러나 유한양의 외국인은 out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빠져나간 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섰다 해서 38 강등을 잡았어요. 다 죽으면 의미 있나요? 의미 없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판돈만 먹는 거니까. 근데 지금 20%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고 외국인들이 나간 거거든요. 뭐 평당가가 뭐 21만 원, 22만 원 그 아래일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24, 25만 원이지 않습니까? 훅 올리는 비용보다 한 번에 나가서 주가 떨어지는 비용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주가 한 번 딱 띄우고 조용히 나가는 겁니다. 예. 유한양이 외국인 팔았다 그런 기사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은밀적인 조용한 거래. 외국인은 꾼이다. 투자꾼이다라는 거죠. 셀트리온처럼 유한양이 장외로 블록딜 할 수는 없잖아요. 추잡스럽게. 대신 추잡스럽지 않게 모르게 나간다. 주가 훅 띄워놓고 조용조용하게 거래일 6거래일 동안 40만 주 이상 그냥 조용하게 사라졌다. 주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왔죠. 자연스럽게 개인한테 토스하고 굉장히 추잡스럽지 않게 모르게 나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대신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것 같은데 주말에 악재가 없고 축제 분위기면 48,000원 정도에서 한 번 더 매도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것도 확률은 5%인 거죠. 지금 이 시점에 확률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예, 높을 수가 없죠. 자, 저의 원래 가격은 45,200원 그리고 44,300원 각각 100주, 300주 이런 식으로 분할로 들어가는 건데 오늘 급등하는 바람에 저도 사람인지라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고 싶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거 아니죠. 시드 대비 3% 정도 5% 미만으로 들어갔다. 10%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꼴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5% 미만으로 들어갔다. 약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110주 평균 매입 단가는 46,931원. 이거는 이제 수수료 포함이기 때문에 약 한 2만 5천 정도 손해 봤죠. 2만 5천 정도. 다음 주에 급등할 확률은 5%. 한 1,000원 정도 오르면 무조건 매도하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락 확률은 95%가 넘는다. 이 가격대 들어가고 45,200원하고 44,300원의 가격대는 동일합니다. 현금에 약 한 10% 미만으로 들어간다. 예, 그런 거죠. 다음 주 장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솔직히 까놓고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5% 이상이기 때문에 5% 정도 되기 때문에 현금에 5%를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할 확률은 95%예요. 그래서 하락할 확률에 더 많은 현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 이해하시겠죠? 네, 유한양 정리를 하고요. 오늘 참 이상한 장입니다. 달러 지수도 100을 넘었었고, 지금은 녹음한 시점이 9시 45분인데, 99를 넘었다가, 그러니까 100을 넘었다가 다시 99.9로 지금 변동이 된 상태인데요. 다시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네요. 100에 가까우면, 100이면 달러 가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달러가. 그만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 달러도 강한데, 나스닥하고 다우 선물이 오르고 있다. 그럼 뭐 주가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그런다는 거죠. 이런 장세는 흔하지 않아요. 변동성의 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은 한 번에 급락을 줄 수밖에 없다. 자, 급락을 주면 떨어졌다 사면 되는 거고, 쭉 오르면 오른 장세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시점은 나스닥의 마이너스 3%가 두 달간 뜨지 않는 시점이죠. 오케이. 자, 요 개념은 뭐 조단 부자연구소 우리 선생님 영상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유한양행은 다음 주 반드시 떨어진다. 그것이 아니면 다 다음 주까지 분명히 42,000원대 가격을 준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때 공포장이 왔었을 때 공포를 갖지 않고 매수를 실행은 할 자만이 유한양의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불금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는 좀 더 색다른 이런 희망 말고 색다른 주제로 고민을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 8천만 원 가자. 오케이. 유한양 앵스터였습니다.